안녕. 어느덧 벌써 13강이고 1번부터 5번까지 정리하고 와. 13강에 1번이고 일단은 5번까지 정리하고 오세요. 자, 다 했으면 일단은 7번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9번까지 정리하러 갈게. 자, 마지막 9번까지 정리하면 돼요. 자, 다 했으면 올라가서 해석을 해볼게요. 자, 해석을 한번 할게요. 1번부터 해석을 한번 볼게요. 너무 두껍나? 아니네. 자, 사회학자는 가진데 뭐를 가지냐면 과학적인 접근법을 가진데 어디에? 사회생활에. 오랫동안 존재한 논쟁이 있대 그 분야에. 하지만 그죠? 뭐에 대해서 그 단어, 과학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오랫동안 존재한 논쟁이 있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주장하는데 뭐라고 주장하냐면 사회학이 열망해야 된다라는 거야. 뭐 하기를? 그 자연과학에 가능한 한 가깝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몇몇 사람들에게는 그 최고의 사회학 연구가 뭐냐면 매우 정량적이고 양적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자, 다른 사람들, 특히나 나를 포함해서 뭐 어떤 걸 취하냐면 좀 더 느슨한 시각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적인 뭐 정량적인 연구는 정말로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그죠? 뭐 영역이 있는데 어떤 영역이냐면 예를 들어서 사회학 뭐 사회적 이동이라던가 사회적 이동에 대한 연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없으면 안 되는 뭐 필수 불가결한 그런 분야가 있다라는 이야기지. 자, 그러나 여기에는 적어도 그만큼의 뭐 그만큼 많대. 상황이 적어도 많대. 어떤 상황이 많냐면 집중적인 연구 어떤 거? 몇몇 뭐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그 통찰력을 뭐 통찰력 뭐 이런 것들을 산출하겠죠. 그죠? 어떤 것들을 뭐 어떤 거 수치 연산으로는 뭐 할 수 없는 드러낼 수 없는 이해의 뭐 이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많다라는 이야기야. 자, 볼게요.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뭐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잖아. 근데 그게 아무리 많은 수치 연산도 드러낼 수 없는 이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많다라는 거야. 연구가 아무리 많은 수치 연산도 가지고 올 수가 수치를 아무리 갖다 대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할까라는 거를 아무리 수치를 갖고 와도 사실 이해는 안 되니까. 자, 사실 그 양적인 연구와 소수 개인들에 대한 집중 연구는 결합될 필요가 있대.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자, 사회적 이동을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상을 통계적으로 공부해야, 뭐 이해해야, 연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의 태도, 관련된 그 개인의 태도도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에 1번부터 일단 3번까지 정리를 하고요. 3번까지, 아마 4번까지는 조금 안 될 것 같고, 3번까지 정리하고 내려갈게요. 자, 이번에는 4번이랑 5번 정리하고 내려갈게. 자, 마지막 7번까지 정리하고 나면 1번으로 올라갈게요. 자, 지나치게 너무 도전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파괴적일 수가 있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팀에서 만들 수도 있대. 그 너무 도전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위험을 강수하는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지. 어떤 행동이냐면 그 팀과 그 미션에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예를 들면 팀 어디요? 그래 뭐 우리 등반 팀에 리더가 2명이 있었대. 얘네들은 밀고 나갔다는 거야. 어디 위험한 날씨 조건에서도 뭐 하기 위해서 산의 정상을 시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그 결정 있죠. 밀고 올라가려는 그 결정인데 어떤 결정이냐면 그 결정이 그 이끌었다는 거야. 그 죽음을 뭐 그리고 6대원의 죽음. 그 2사람뿐만 아니라 6명의 죽음도 했지. 그러니까 총 8명이 죽은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나치게 어려운 목표는 유발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비윤리적인 행동을 뭐 같은 거? 왜곡, 뭐 수행, 뭐 이런 성과를 왜곡하고 속임수를 쓰는 것과 같은 그런 비윤리적인 행동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를 했냐면 뭐 이렇게 벌금을 받았어. 이만큼의 벌금을 받았어. 그죠? 승인되지 않은 계좌 생성이 얼마? 200만 개, 어이구야. 200만 개의 계좌 생산에 대한 벌금을 이만큼 받았대. 1억 8,500만 달러의 벌금을 받았대. 이것은 가지고 왔는데 뭐로부터 야기되고 가지고 왔냐면 높은 그 판매 직원들의 성과 기대로부터 야기되었다. 가지고 왔다. 뭐 이런 거죠. 자, 이외에도 해로운 결과 이외에도 그죠? 팀이 반복적으로 그 목표를 놓치면 그 멤버들은 당황하게 되고 그다음에 서로를 비난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외부 원인에 그 비난하겠지, 탓을 하겠지. 그리고 미래의 목표에 전념하기를 거부할 거라는 거예요. 왜? 반복적으로 실패하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약화시킨다는 거야. 그룹의 뭐 집단의 자신감, 어떤 자신감? 그것이 임무를 결국에는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 자신감을 약화시킨다라는 거. 자, 3번으로 건너갈게요. 자, 일단 3번에 1번부터 어디까지 할까? 일단 1번부터 3번까지만 정리할게요. 자, 정리했으면 내려갈게. 자, 5번까지 정리하고 내려갈게요. 5번까지만 하고 내려갈게. 자, 이제 8번까지 정리했으면 올라갈게요. 자, 올라가서 해석할게요. 자, 그 사람들이 감각의 과부하에 둘러싸여져 있을 때 뭐를 유발하냐면 그 엄청나게 많은 귀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제품들 이제 어디에서 그 뭐 영국 뭐 대형 박물관에 뭐 귀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제 물건들로 인해서 유발되는 거지 그 감각의 과부하가 그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거의 알아채지 못한데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아챈다는 거야. 뭐를? 그 재료의 부재를 어떤 재료? 그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한 재료지. 그게 뭐라고? 나무. 그죠? 자,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뭐가 어렵냐면 발견하는 게 뭐가? 무언가가 빠져 있을 때 발견하기가 어렵대. 왜냐하면 다양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뭐 하기 때문이야? 빠르게 눈밖에 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야. 어디에? 지배 엘리트들에게. 뭐 지배 엘리트의 총애를 빠르게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대. 거기에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 그 총애를 잃어버린 이유가 있는데 나무가 뭐 하기 때문이야? 다른 재료 뭐 메탈이라던가 금속이나 보석보다 덜 빛나고 그다음에 유리보다 덜 투명하고 그다음에 돌이나 아니면은 브론즈보다 덜 튼튼한 거야. 자, 그러나 어려워. 뭐가 어렵냐면 의심하지 않는 것은 어렵지. 뭐를? 그 주요한 이유가
그 나무가 너무 평범하고 너무 수수하고 너무 흔하다라는 걸 의심하지 않기는 어렵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무가 물론 내구성이고 뭐고 이런 실질적인 이유가 있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너무 흔하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조차 목재 공예품을 살 수 있다면 부자인 사람들은 그 목공 제품을 소유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얘네들 볼게요. 자, 재료를 선택할 때, 뭐, 물론 이건 뭐 부정후 도치니까. 어떤 제품이냐면, 그 수작업의, 뭐, 나무의, 목재의 수작업상의 우월함이 압도적인 요소야. 어디에서? 재료를 선택하는데, 압도적인 이거이었던 물건의 경우에만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나무인데 너무 정교하거나 엄청 압도적이야. 그러면 이제 괜찮다라는 거. 자, 심지어 그런 경우조차도 최상류층은 반드시 하게 했대. 뭐를 하겠냐면 그 공예품들이 그들이 공예하는 구매품들이 만들어지기를 뭘로 특히나 최상의 것과 그리고 그 희귀한 나무로 만들어지기를 그죠? 그리고 뭐 하기를 꾸며지기를 뭐 하도록 감추도록 그 초라한 나무의 기원을 감출 수 있는 방식으로 장식되기를 원했대. 그럴 거면 나무를 왜 한지 모르겠네. 어쨌거나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에 1번부터 일단은 4번까지 먼저 정리하고 오고요. 4번까지 정리하고 와. 내려갈게요. 자, 7번까지 정리하고 올게요. 7번까지. 자, 정리했으면 내려갈게. 자, 11번까지 정리하면 돼요. 11번까지. 정리했으면 올라갈게요. 자, 미관은 중요하대. 우리는 더 멀리 걷는데 그 거리가 안전하고 흥미롭다면 그래서 뉴욕 센트럴 뉴욕이나 런던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걸어. 얼만큼 거냐면 뭐 3분의 1에서 2분의 1 마일 정도 사이를 걷는데 쇼핑하기 위해서 그 앞 문장은 거의 한 4분에서 10분 정도의 산책이 될 거고 근데 심지어 어디에서? 몬트리올에서도 그죠? 몬트리올인데 어디? 뭐 얼어 매섭게 추운 겨울 그리고 땀으로 적셔지는 여름이 있는 그 몬트리올에서도 사람들은 뭐 한다고? 보고했다는 거야. 뭐를 보고했어? 걷는 것을 보고했대. 얼만큼? 한 요 정도만큼. 그죠? 뭐 3분의 1마일 정도를 걷는다고 말했대. 그게 얼마냐면 한 6분에서 한 8분 정도? 그죠? 자, 그게 어디냐면 가게 뭐 가방을 끌고 상점들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가방을 끌고 상점 사이를 걸을 때 한 6분, 8분 정도를 걸어간다라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쇼핑을 위해 걷는 거리와 시간은 뭐 하냐면 높아. 사람의 경우에도 높은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도 높냐면 그 쇼핑몰에 사방이 막힌 쇼핑몰에 도착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높대. 근데 그 우리가 뭐랄까 중심가의 경험을 모방했다라는 거지. 그죠? 요건 조금 어렵긴 해요. 그죠? 자, 그래서 모방을 하는데 적어도 뭐 일단 네가 빌딩에 들어서면 시내의 경우와 시내 중심가의 경험과 닮아 있다. 모방했다라는 건 닮아 있다라는 거지. 이제 사방이 막힌 쇼핑몰에 도착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높대. 그죠? 근데 우리를 어디에다 던지면 그 거대한 그 주차장에 우리를 내려두면
그죠? 그 주차장이 어떤 주차장? 단조로운 대형 아울렛으로 둘러싸여진 그런 주차장. 그러고 우리의 걸으려는 의도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심지어 우리가 뭐 할 때조차 우리가 갖추고 있어 쇼핑 카트를 사람들이 갖추고 있을 때조차도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뭐를 견딜 수가 없다고? 그 소매 상점 사이를 가는 그 3분 정도의 그 걷는 것조차도 견디지를 않을 거래. 자,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약간 보고를 했는데 뭘 관찰했냐면 그 쇼핑갱의 3분의 1이 어디 쇼핑 어디 쇼퍼냐면 그 굉장히 크고 지루한 쇼핑센터에 고객들이 그죠? 주차를 한데 그들의 차를 3번이나 그 이상 한 번 방문할 때 왜냐면 그들은 싫은 거야. 뭐 하기가 싫은 거야? 아스팔트 사막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게 싫은 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뭐 하니까 추하고 뭐 불쾌하고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니까 그 아스팔트 사막을 걸어가는 게 되죠. 자, 5번으로 건너갈게요. 자, 5번에 1번부터 2번까지만 먼저 정리하고 내려갈게. 자, 내려갈게. 자, 5번까지 정리할게요. 자, 5번. 자, 7번까지도 정리할게요. 7번. 자, 그러면 올라가서 해석을 할게. 자, 세계화, 세계화하는 그 텔레비전 매체는 도와줬지 뭐를, 피파죠. 그죠? 피파가 그 세계의 시장을 뚫고 가는데 도움을 줬지만 그 피파는 미국에서 저항을 마주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그 축구 연맹이 미국에서 저항에 부딪힌 가장 명백한 이유는 어떤 거냐면 그 미국이 제공이 되는 거야. 뭐가 제공이 되냐면 그 주류의 스포츠를 제공을 받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한 이유가 적기 때문에 거의 필요가 없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미국은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스포츠를 어떤 거? 그 제한된 규모로 그 진행되는 스포츠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 축구, 미식 축구, 야구 그리고 농구 같은 것들은 논쟁의 여지 없이 미국적이어서 그죠? 미국적이고 그래서 국제적인 경쟁은 비교적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미식 축구는 미국인만 하죠. 자, 그러나 특히나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축구는 제시하지 어떤 거를 뭐죠? 축구가 텔레비전에서 야기하는 문제가 있는 건데 어떤 문제냐면 운영이 되는 거야 뭘로? 광고 수입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거야. 자, 축구는 계속 흐르는 경기야. 뭐 하지 않고 45분 45분씩 두 번으로 나누어져서 작전 타임이라던가 아니면 구조화된 중단 없이 45분 동안 두 번에 걸쳐서 계속 흐르는 경기 이렇게 중간에 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한 북미 축구 리그 1960년대부터 요때는 뭐를 했냐면 실험을 했대. 뭘 가지고? 그 경기 중에 인위적인 지연을 실험을 했대. 뭐 하기 위해서? 텔레비전 상업 광고를 수용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결과는 불만족스러웠고. 그래서 축구를 하는 나라에서는 상업 텔레비전 회사들은 그죠? 만족하곤 했대. 뭘 만족하냐면 그 광고를 그 경기나 아니면은 그 하프타임에 하는 시합 전후에 그리고 하프타임에 하는 광고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 왜냐면 그 중간중간 때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옷을 입거나 아니면 경기장 이런 둘레에다 이렇게 광고를 넣지. 왜? 중간에 못 넣으니까. 그죠? 자, 6번 갈게요. 자, 6번에 1번부터 4번까지 정리하고 올게요. 그죠? 5번까지 될라나? 5번까지 갈까? 너무 짠 것 같은데. 4번까지만 정리할게요. 4번. 자, 내려갈게요. 자, 다 있으면 7번까지 정리할게요. 7번. 내려갈게. 자, 9번까지 정리할게요. 9번. 다 있으면 올라가서 해볼게요. 자, 해석을 해볼게요. 질문은 질문인데 어떤 질문이냐 문제냐 하면 물고기가 고통을 느끼는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지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죠? 에 대한 그 문제는 그런 문제는 그 가열된 논쟁이 되어 왔대. 자, 그래서 이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는 어떤 거냐면 주로 거대한 상업적인 흥미 때문이야. 그죠? 흥미 이런 거죠. 그 야생에서의 물고기 수확에서 얻어지는 거. 그러니까 상업적인 이익이 있으니까 물고기는 고통받는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 자, 하지만 의심할 여지가 없어. 왜냐면 물고기가 매우 지능적인 동물이고 그들의 행복은 제시하는 거야 뭐하다고? 그들이 민감하다고. 그죠? 그래서 치우치지 않는 그죠? 통증 지각에 대한 치우치지 않은 설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죠? 현명하되 뭐가 현명하냐면 그 진화 이론에 의존하는 것이 현명하대. 다시 말하면 그것은 만약에 명확하겠지. 뭐가 명확하냐면 비교 생리학이라던가 그 분자 연구를 볼 때로부터 분자 연구로부터 분명한데 뭐를 어떤 거 하냐면 통증 수용기 인간에 있는 통증 수용기가 동일하다는 거야. 물고기에서 발견되는 그 수용기랑 똑같다라는 점이지. 그죠? 자, 그래서 당연히 물고기한테도 통증 수용기가 있으니까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래. 어쨌거나 아까 벨소리는 잠깐 잊혀주고 어쨌거나 그 물고기도 똑같은 그 수용기가 있다는 건 놀랄 게 아니야. 왜 놀랄 게 아니냐? 우리가 물려받았어. 그 감각 수용기를 뭐로부터 물고기의 조상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그죠? 자, 그래서 호르몬 비슷하게는 호르몬인데 그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하는 그 호르몬도 모든 척추 동물에 걸쳐서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데 뭐를 판단하는 것이 공정하냐면 고통과 스트레스, 모든 척추 동물에 있어서 통증과 스트레스는 매우 유사하고 그리고 매우 보존되는 현상이다라고 결론 짓는 것이 그냥 공정한 거지. 그죠? 온당할 거다라는 거. 자, 반면에 거기에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대. 뭘 주장하냐면 그 심리학적 측면에서 통증의 심리학적 측면에서 다르다고 동물들과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것은 매우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신체적인 감지와 감정적인 반응이 그죠? 그 감정적인 통증에 대한 반응이 나란히 진화했을 거다라는 거야. 뭘 가지고 그 표현되는 결과죠. 발현된 결과, 표현된 결과가 그 장기적인 회피 뭐에 대한 회피냐면 그 잠재적으로 위험한 자극에 대한
장기적인 회피이기 때문이다. 회피를 가지고 나란히 진화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 그죠? 우리가 아프면 당연히 피하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험할지도 모르는 그런 자극들을 오랫동안 피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나란히 진화하지 않았을까? 신체적인 감지라던가 아니면 감정적인 이 고통에 대한 반응들이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지. 그죠? 자, 7번으로 갈게요. 자, 7번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7번에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일단 정리를 해보고 내려갈게요. 1번부터 4번까지 정리하고 내려갈게요. 다 했으면 8번까지 정리하면 되고요. 8번까지 정리하고 내려갈게요. 8번. 자, 내려갈게요. 자, 10번까지 내려가 볼게요. 10번까지 정리했으면 이제 올라갈 거야. 10번까지 하고 올라갈게. 자, 4번까지 정리해보고 7번에 4번까지 정리해보고 이제 내려갈게요. 나 이거 분명 이제 해석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 그치? 자, 볼게요. 1번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자, 소리가 나는 소리의 기원, 뭐 소리가 나는 곳이니까 소리의 근원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은 중요하대. 청각, 뭐 청지각의 중요한 부분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 이제 들을 때 감각 수용기가 뭐 한다고? 부어하지 않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는 곳을 뭐 부호화하고 신호화하지를 않는데 대신에 뇌는 통합한다라는 거야. 뭐를? 그 다른 감각 정보들을 통합한데 어디에서? 두 귀에 각각으로부터 오는 그 소리를 이제 통합하는 거. 왼쪽에서 오는 거, 오른쪽에서 오는 걸 이제 약간 통합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연구자들은, 자, 연구자들 볼게요. 연구자들의 많은 이해야 어떤 거? 청각적인 위치를 찾는 것에 대한 그 연구자들의 이해는 뭐 왔대. 어디에서 왔냐면 조사하는 거에서 왔대. 뭐를 조사해? 외양간 올빼미를 조사한대. 근데 그 외양간 올빼미가 어떤 거냐면 야행성인 새고 미세하게 조율된 청각이 뭐를 한다고? 그들의 먹이의 위치를 알려주는 걸 도와주는 그런 야행성 새다라는 거죠. 자, 사실 그 어두운 어디요? 그 실험실에서 어두운 실험실에서 그 외양간 올빼미는 찾았어. 뭐를? 그 마우스를, 쥐를. 그 청각만으로도 찾았대. 자, 그래서 얘네들은 사용을 하는데 뭐를 사용하냐면 두 가지 신호를 사용하는데 소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가 뭐냐면 시간인 거고 어떤 거 각각 귀에 도착하는 소리의 시간인 거고 다른 거는 각각 귀에 있는 소리의 강도다라는 거야. 자, 만약에 그 소리가 뭐 앞에서 혹은 그 올빼미 앞에서 혹은 뒤에서부터 정확히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쪽 귀에서 먼저 도달할 거라는 한쪽에 먼저 도달하겠지. 앞에나 진짜 바로 뒤에 있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그 소리가 어디 쪽에서 오든지 간에 그 소리는 더 뭐하냐? 더 약하게 들린대 반대쪽보다. 왜냐하면 그 올빼미의 머리가 장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도착 시간이라던가 이런 크기의 차이점은 아주 미세해. 그러나 그 올빼미의 뇌에서는 그 탐지하고 행동하기에는 작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되게 미세한데 이 올빼미한테는 그렇게 작지는 않다라는 이야기, 낯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인간의 귀는 뭐 하지는 못해? 인간의 귀는 정교하게 소리의 위치를 찾을 만큼 정교하게 조종된 것은 아니지. 누구만큼? 그 올빼미가 할 수 있는 만큼. 인간의 뇌는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 두 귀로부터 비슷하게 사용한다. 비슷하게 귀에서 오는 정보를 사용하긴 한다. 그죠?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만큼 조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뇌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양쪽에서 받아들이니까. 자, 8번으로 갈게요. 자, 8번이야 마지막이고 4번까지 먼저 정리하고 올게요. 4번. 자, 정리하고 내려갈게요. 자, 7번까지 정리해 볼게요. 자, 7번. 자, 이제 내려갈게. 자, 9번까지 정리해 볼게요. 9번. 자, 정리했으면 이제 올라갈게. 1번으로.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돈이라는 건 구매력을 나타내는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화나 상품을 지금 살 수 있지. 자, 누군가가 돈이 지금 없는데 무언가를 구매하기를 원한다면 그녀는 구매력을 대출에 의해서 빌릴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유사하게 누군가가 돈을 지금 가지고 있어. 그리고 기꺼이 구매를 연기하는 거야, 미래로 한다면 그는 그 구매력을 빌려준다라는 거지. 그죠? 자, 그 사람은 구매력을 빌려줄 수 있지. 왜냐면 아직 안 쓰니까. 자, 그래서 주목을 하래. 뭐 어디, 그러니까 주의 깊게 주목하래. 이 역할에 주목하래. 어떤 거? 여기서 이자율이 하는 역할에 주의를 기울이래. 아마도 자발적으로 뭐 하는 거? 자발적으로 미래로 구매를 미루는 것은 뭐의 함수야? 보상의 뭐야? 즉 함수 이율과 같은 보상의 함수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 우리는 은행에서 뭘 받지? 계속 그 통장에다 두고 있으니까 이율을 받는 거지. 자, 특히나 이율이 더 높을수록 그죠? 사정이 같다면 그죠? 자, 그러면 뭐가 더 보상이 더 커지고 그죠? 보상이 더 커져. 그러면서 뭐가 기꺼이 기꺼이 구매를 연기하려고 할 거라는 거야, 미래로. 그리고 뭐를 한다고? 지금은 빌려주는 마음이 더 클 거다라는 거. 왜냐면 이율이 점점 커지니까. 자, 그래서 비슷한 추론이 어디에 된다고? 빌리는 쪽에도 적용이 된대. 자, 그럼 볼게.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해. 어떤 누군가냐면 그 상품이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기를 원해. 하지만 그 자금이 부족해.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두 가지 옵션을 가질 수 있는 거야. 하나는 뭐 지금 빌리고 지금 사. 그죠? 아니면 뭐 하고 지금은 저축하고 나중에 사. 요렇게 두 가지를 할 수 있대. 자, 근데 기꺼이 빌리는 것은 뭐에 의존하냐면 무엇보다도 비용에 의존을 하지. 그래서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야, 뭐가? 이자율이 높을수록, 그죠? 어쨌거나 사정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1번은 덜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죠? 2번이 더 매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왜? 구매를 미룰수록 내 이자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자율이 나중에 어때? 그냥 쓰자라는 마음이 좀 더 강해지는가 봐.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13번도 끝이야. 자, 다 수고했고 이제 아마 다음 기말고사 때 이제 14부터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 볼게요. 끝.